수행을 하는데 또 하나의 큰 문제가 하나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수행은 얼마나 많이, 양은 얼마나 할 것인가, 또는 질은 얼마나 진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을 것입니다. 수행에 진전되는 원리는 마치 뇌신경세포가 자극에 반응하는 양상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물을 끌어서 또는 이 논에서 저쪽 논까지 물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그 기구를 보셨나요? 이렇게 놔두면 물이 떨어져요. 근데 물이 너무 차게 되면 이게 툭 내려갑니다. 그러면 물이 촥 이쪽으로 가고 또 다시 이게 다 없어지면 또 이렇게 올라와요. 뒤에 이제 무거운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물이 여기 가득 차면 또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 논에서 이쪽 논까지 버릴 때 그런 기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수행력이 어느 정도 돼야만 그것이 이렇게 저쪽으로 변형이 옮겨가고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하게 되는 원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탁구를 칠 때 탁구 실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질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많이 해야 되죠. 많이 연습해야 되잖아요. 탁구를 많이 쳐야만 실수 안 하고 계속 넘길 수 있게 되고, 또 질도 집중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공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폼을 가지고 자세를 유지해야만 잘 칠 수 있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 연불은, 수행은 운동하고 비슷하지 공부하고보다는 운동하고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수행이 뇌세포는 자극을 준다 해서 무조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정한 자극이 모여야 비로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물이 가득 차면 촉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또 다시 뒤에 무거운 게 있으니까 촉 올라와요. 그럼 또 물이 쫙 가득 차면 촉 해가지고 저쪽으로 물이 쏟아지고 하는 거, 그런 원리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정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계속 줄 때, 그럴 때 이제 뇌세포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활성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많은 양의 자극을 한꺼번에 줄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로 비유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 매일 조금씩 해가지고 10년 해가지고 싱글이 골프 아마추어에서는 제일 잘 치는 사람은 싱글이라고 말하거든요. 싱글 수준에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골프에 미쳐서 새벽에도 나가서 하고 아침 먹고도 하고 점심 먹고도 하고 저녁 때도 늦은 밤까지 여기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해서 6개월 만에 싱글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양을 많이 하고 질을 높게 한 것이죠, 말하자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원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수행의 기운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자 물 끓이는 걸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주전자에다가 난로 위에다 주전자를 얹어놔 보세요. 아무리 있어도 별 소식이 없어요.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아무리 주전자가 난로가 불이 뜨거워도 금방 안 돼요. 그렇지만 한 오래 지나고 나면 이제 뽀글뽀글 소리가 나기도 하고, 물 끓기 전에 막 소리가 나요. 그리고 김이 나고, 그러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동안의 수행 시간이 무의미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절대로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끓기 전에 그만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이 끓기 전에 그만두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수행 기운의 발현을 위해서 수행 기운, 수행력, 힘,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진짜 어떤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정화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계속 아무런 소식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동네 탁구를 치러 갔는데 다 똑딱볼 수준이야. 그냥 뭐 그렇게 해서 내 게임도 하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선수 출신이 하나 왔어요. 근데 그렇게 치지 마시고요. 좀 더 세게 치고 드라이브는 이렇게 하고 스매싱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브는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가르쳐 전혀 그 사람 받지도 못해.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고 나서 그 사람 폼을 닮아가면라고 노력하면서 돈도 주면서 레슨도 받으면서 해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연구를 그냥 하다가 보통 사람들 보면 연구를 하다가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거의 다 그래요. 왜? 연구를 해가지고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탁구 잘 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잘 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정성으로 수행할 때 마지막 날까지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그 연불 시간도 다 끝났어. 근데 다음날 신기한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일정한 수준의 기운이 축적되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반증. 탁구도 그래요. 탁구도 잘 치다가 보면 내가 실력이 얼마나 늘은지 본인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 내가 졌던 사람한테 이길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보고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이미 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100도가 되어야 완전히 끓는 것이지만 컵에 물이 일정량에 이르러야만 차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불의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99도에서 물이 끓지는 않는다고 해도 물에 가해지는 열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을 끓이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팔 때도 그렇잖아요. 우물을 깊이 파다 보면 전혀 물김이 없어요. 그렇지만 물이 가까워오면, 수온이 가까워오면 물냄새도 나게 되고 질퍽질퍽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내려가다 보면 이제 진짜 수온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임계점에 이르는 집중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의를 두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물이 다 차야만 쫙 하고 버리고 또다시 뒤에 무게에서 쫙 올라오는 것처럼 물이 차야만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낙차 같은 그 기구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주전자를 올려놨으면 시절이 2년이 지나야만 때가 돼야만 그만한 화력을 가해야만 나중에 100도가 돼서 완벽하게 끓게 된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런 집중력은 매일 꾸준한 수련과 노력만으로 단지 그것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탁구를 잘 치려면 내가 탁구를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전무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생각으로 탁구 치는 거 남들이 천년을 본다 하더라도 국가대표들이 천년을 치는 거를 천년을 본다 하더라도 내 실력이 늘까요? 뭐 이론적으로 뭐 좀 알기는 알겠지만 내가 해보면 공을 맞추지를 못할 것입니다.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불도 똑같습니다. 계속 꾸준한 수련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아시고 계속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에 24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중직 공부보다는 동중직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근엄한 자세로 앉아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금치 다듬으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다른 사람과 말할 때도,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언제 어느 떠든지 간에, 심지어는 잠들기 전에 계속 연불하다가 그대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연불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경지를 알게 돼요. 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24시간 연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한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기운이 축적되고 그 노력이 임계점에 다다르게 된다면 마침내 수행력이 폭발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깨달음을 경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